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2017년도 결산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중장년 여성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네, 힘차게. 네. 보내드리고요. 네. 도전, 희망, 그 다음에 도약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도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함께 알아본 중장년 여성 직업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성 상담 전문가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한 해 한 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또 2017년 마지막 달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또 교차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내년이 있잖아요. 내년에 또 새로운 도약하는 멋진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힘업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과 추석 특집으로 방송했던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선정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중장년과 취업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럴 때 진짜 중장년이구나. 중장년. 언제 그런 걸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중장년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네. 실제로 딱 보니까 중장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학교 생활 또 이런 이제 그 과목 가르치잖아요. 하다 보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 맞아요. 네. 이걸 제가 실제 느껴요. 근데 더 크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 나이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이상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연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두 번째 느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보게 되면 애들 많이 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뭐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제 7살인데 이제 내년 8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군대 갔다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환갑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역시 중장년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사실 또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마지막 조재한 박사님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데 제 쌍둥이들이 앞에 있죠. 근데 이제 막상 진짜 아이들이 쑥쑥 커가는 걸 보면 이럴 때 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이수연 소장님은 어떨 때 내가 중장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장년인가요? 그럼요. 이렇게 제가 몰랐네요. 나이를 잊고 살아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만 나이로 제 나이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정도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좀 초저녁에 일찍 잤다가 새벽 한 2시 정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하루 일과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못 일어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어?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깨서 이제 작업을 하는 날은 다음 날까지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을 때 나도 별 수 없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 또 중장년 추천 직업 특집이니까 이 중장년 여성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어떤 점 고려하면 좋을까요? 일단 취업이라는 것은 남의 사업장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이제 부분을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 대부분 가정에서는 CEO,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애들이 그게 통치자. 그렇죠. 절대 권력자였죠. 그럼요. 그런데 이 사업장에 가서 취업을 한다라는 경우에 됐을 때는 오히려 자기보다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은 연배가 될 수도 있고요. 유사 연배 이분들한테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지? 그리고 내보다 젊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낯설은 조직에서의 이 룰과 행동 지침,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이 소장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일단은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장년 여성들도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전 체력이라고 봅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면접까지 봐서 나는 오케이 됐어 했는데 체력이 안 돼서, 왜냐하면 계속 집에 계셨다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사실 맞아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근력이 또 생겨야 가능한 일인데, 일단 이제 체력 안배, 체력적인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우리 이제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루 이틀 다니다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직업군에 아무래도 이제 몸을 담았으면 최소 20년 이상은 버틴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냐,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나의 적성도 사실 정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들, 내가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인지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 나도 넣어줘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좀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2017년 중장년 여성 취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키워드 한 개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장년 여성 취업 관련해서 긍정적 키워드,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 예, 저는 아동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중장년층이 왜 아동일까? 근데 보통 취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중장년 직업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항상 진출하는 분야가 자녀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항상 포함이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아동 중심에 보면 음식, 학습, 체험, 지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년층이 이제 가장 크게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자녀들과 이제 내 자식들과 오랫동안 해왔던 이 부분이 바로 아동이라는 이 직업 분야로 같이 진출하는 핵심 키워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키워드 이수연 소장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인생 2막이라는 인생 키워드를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그 통계 자료를 봐도 우리가 이제 뭐 M 곡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참 자녀를 키워야 되는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때 확 낮춰졌다가 이제 40대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는, 우리 취업률이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그 지도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 뭐 우리가 120살까지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중장년 여성이라면 집에서 그냥 뭐 오늘 내일 하는 사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40, 50대가 거의 주축이 돼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인식 전환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전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뭐 40, 50년 더 할 수 있는데 일을 해야지.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해봐야지. 그런 저는 도전 의식이 굉장히 생겼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식도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께서 긍정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중장년 여성 취업 관련해서 2017년에 부정적인 키워드, 어떤 키워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어차피 모든 게 맞진 않겠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함부로 제가 말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는 임금 격차라는 부분을 좀 넣고 싶습니다. 이 단순히 뭐 중장년 안에는 굉장히 단절 여성분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같이 일을 했지만 단절이 됐고 중장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감을 시키고 깎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불에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 이 부분을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그거를 또 악용하는데 결국은 그거를 거절 안 해요. 또 중장년 교수들이. 그거라도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 구조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이런 노동시장의 이제 공급과 수요를 균형을 좀 무너뜨리는 구조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소장님요?
네, 저는 제가 긍정 키워드로 인생 2막을 꼽았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키워드도 인생 2막.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실제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고 조금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좀 비정규직. 우리 이제 박사님이 임금 격차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복지제도라든가 네. 굉장히 열악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또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이야기하듯이 네. 그렇게 자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노동력을 상실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우리 인생 2막도 굉장히 어두워질 수 네. 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요. 인생 2막이라는 단어를 네.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 계획을 세울 네, 때 미래의 내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네, 하잖아요. 이게 참 먼 미래긴 하지만 네. 60세가 만약에 되었을 때 네. 진짜로 중장년이 아니라 장년층이죠. 60세가 되었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저는 진로일기에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도 마찬가지지만 이 잡맵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 정보의 글로벌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서 이제 또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가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잡맵이라는 이 글로벌화된 플랫폼 회장님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제가 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또 제가 알지 못했던 벌써 한 20년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또다시 새로 생기고 있는 이 직업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죠. 그거를 제가 탐사와 탐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또 그 일을 만나서 정보를 알려주고 또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그러니까 세계 일주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네. 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소장님은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떠올려 보거든요. 나의 60세. 근데 저는 그때가 제 전성기가 딱 왔을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못 만나실 거예요. 그런가요? 저도 뭐 해외에 그럼요. 나가 있을 것 네. 같으니까. 아니 뭐 저도 뭐 저녁 네. 헬기 타고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저보다 이제 20년, 뭐 30년 앞서는 선배들을 워낙 일과 가정을 양립하신 제가 롤모델 되는 선배들을 워낙 많이 이제 배웠기 네. 때문에 저의 모습도 그때도 제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일과 가정을 왜 일 가정 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자. 근데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때는 이제 더 완전히 정착이 됐겠죠. 그래서 네. 일가정 양립을 잘 이끄는 정말 롤모델로서 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제 꿈이 사실 북유럽에서 사는 거거든요. 잘 못 올 거예요, 한국에. 예. 박사님 뭐 저 보시려면 북유럽 오시고 그때는 진짜 후배들 뭐 방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강연 활동 뭐 해서 진짜 잘 살아왔구나라는 모습들을 정말 음과 양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저의 미래가. 네. 혹시 은지 씨는 저는 이제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네, 듣다 네. 보니까 네. 저도 뭔가 되게 거창한 걸 말해요. 아니. 저는 사실 60대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도 아직은. 이야기 해보셔야죠. 너무 먼 미래긴 한데 너무 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욕심도 많고 이제 대학생 때는 막 꿈도 많고 네. 욕심도 많고 그쵸.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쭉 한 살 한 살 30대에 가까워질수록 제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야 이거.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중장년 특집인데 지금. 아니,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를 지금부터 좀 열심히 네.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무리하면 그 다음날 너무 좀 피곤하고 피곤이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군요. 건강 챙기는 거랑 네, 네. 그때도 사실 저는 이때까지 이제 60대의 삶을 거의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그쵸. 제가 이 그녀가 돌아왔다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정말 나이가 들면서 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아, 내가 중장년이 돼서도 충분히 활발하게 그럼요. 경력 단절이 네, 네. 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서 또 충분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때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 이 중장년이라는 게 몸의 건강도 챙겨야 그쵸, 되지만 그쵸. 마음의 네, 건강도 네.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바로 이 중장년층일 것 같아요. 중장년 때도 좀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실내 뭐 구기 종목들 많죠. 네, 많고 이제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는 이 댄스 스포츠 네. 이게 막 차차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이브라든지 삼바, 탱고 네, 이런 네. 이제 어찌 보면 격하게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무릎 연골도 다칠 수가 있고 힘들 수 있는데요. 이 댄스 스포츠가 어쨌든 이 중장년층 분들의 또 대화와 그다음에 사교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나쁜 분야의 이런 네, 네.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취미로 댄스 스포츠 한번 해보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 네. 생활에도 활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소장님 어떤 네. 취미 추천하세요? 사실 이 나이대가 빈둥지 증후군이 올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제 자식들 다 내보내고 이제 그렇죠. 맞아요. 남편은 나가라는 남편은 다시 들어와 있고 안 나가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박사님은 이제 춤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노래라든가 악기 좀 음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여러 직업 이야기하면서 음악은 내 평생 동반자다, 친구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흥을 좀 돋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는 좀 음악적으로 내가 뭐 그때 우리 우쿨렐레 뭐 이야기했지만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실제 제가 노래를 배웠더니요 정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맞아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치 있지 않으신가요? 음치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배우다 말았습니다. 조금 하셨군요, 조금. 네. 사실 뭐 조 박사님께서 이제 춤추는 네. 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소장님은 음악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녀가 들어왔다 같이 하시면서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네, 거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그렇지만 요새는 저 꽃꽂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 플로리스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새는 뭐 원데이 클래스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꽃 이렇게 만지다 보면 기분도 굉장히 네, 좋아지고 네, 맞아요. 뭐 그거를 살려서 본인의 장점을 좀 살려서 직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장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첫 번째 직업은요,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5개를 좀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 모두 1순위로 정리수납 전문가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리수납 전문가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조 박사님께 들어볼게요. 예, 어차피 지금 결산이고요. 이 결산이라는 것도 옛날 지나간 것들을 되새겨보고 그에 대해서 뭐 좋은 점, 나빴던 점, 또 개선할 점들을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의 하나의 직종에 들어갔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쭉 직무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한 58개에서 한 70개까지도 가사도우미가 세분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또 계속 전문가로서 확장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러한 생활의 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가정의 노하우, 뭐 일반 생활 주부들이 알고 있었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스킬화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화가 결국은 직업으로서의 이 네. 생계까지 경제적 효과까지 내는 이 분야로 진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귀차니즘.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행해주는 맞아요. 이 부분으로서 나간 거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했던 것은 기업가로서 또 기업 분야로서의 확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정리수납 전문가 이수연 소장님도 1순위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직업은 이제 사회적 현상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내 집 정리를 누군가가 와서 해줘? 오. 냉장고 정리? 왜 냉장고 정리 시어머니 오실 때는 우리 한 번씩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수시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이걸 정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 사회적 현상에 네. 맞물려서 생겨난 직업인데요. 우리 뭐 박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가정에서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장, 기업,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지금 많이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전문성을 인정받기에 굉장히 좋은 네. 직업군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저희도 이제 이쪽 분야를 접해 보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저는 비용 절감. 왜 우리가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단 맞아요. 뭐 기운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도 하지만 산 거 또 사고 또 사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세요? 아니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유, 그러세요? 반성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리가 하다 보면 일단 내 눈에 보이니까 비용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요즘 또 경제도 어려운데 아껴야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가정은 가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래서 장점이 많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군으로 저는 생각해서요. 1위로 꼽아봤습니다. 이수연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셔서 저희 집을 컨설팅을 한번 그쵸? 받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산 걸 자꾸 산 거 또 사고 또 사시는 거예요? 이거 있었어? 이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막 이래요. 맞아요. 이 그러시구나. 네. 정리수납 전문가를 직업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네. 해볼까 하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는 비움과 채움이다. 비움과 채움이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아, 그렇죠. 제가 이거를 얘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묵은 네, 것들, 옛 것을 버려야지 또 그 그릇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정리수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손님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깔끔하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란다와 저 구석, 창고, 다락 이런 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맞아. 되고 네. 이제 이사할 때 보면 이상하게 짐이 계속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 꼭 버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 물건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디 있지? 라는 서로의 이런 이제 또 시그널,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움과 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수납 전문가는 뭐뭐다. 이수연 소장님은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이다.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집 누구나 다 꿈꾸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이제 엄마들은 들어갔을 때 어지러웠으면 너무 이제 화가 나요. 근데 이거 결국 내가 치우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 엄마 하지 말라 이제 이러면서 그 화가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치워야지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누군가가 내가 치우지 않아도 제3자의 손을 빌려서 정리를 해준다. 이거는 사실 삶의 질을 그리고 맞아요. 삶의 이 물건에도 다 기운이 있잖아요. 네.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지는 우리 아까 비움과 나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질이 그러면서 가족끼리 더 소통도 되고 예전에는 거실이 막 어질렀으면 다들 각자 방에서 안 나오는데 또 치워있으면 다 나오게 되고 뭐 저희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한 이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왜 막 어질러져 있는 부엌에서 밥을 먹으면 깔끔한 부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대요. 맞아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좀 깔끔하면 내 몸과 마음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가족끼리도 훨씬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 정리수납 전문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옷 서랍, 뭐 이런 거에 한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리수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집 전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옷장이라도 옷이 겨울 옷이면 굉장히 무겁죠. 네. 결국은 이 힘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소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갈 수 있고 전체를 움직였을 때 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적인 관리, 그다음에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협업을 통해서
이제 분배를 시킬 수 있는 네. 이런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정리수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게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너도 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계속 이 전문가 과정이 양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오히려 이수만 해놓고 이거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좀 나만의 브랜드 파워를 좀 강화시키는 네. 거. 그리고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한 집에 의뢰가 들어오면 5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팀워크로 네.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공감, 배려, 소통하는 능력들을 좀 같이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수납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요, 바로 아동 한자 지도사입니다. 두 분께서 역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재한 박사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굉장히 그 강범위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우리가 한글, 영어, 그 다음에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영어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네. 일단은 한자를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저는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사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명사, 그에 대한 어원, 이 발생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끔 맞습니다.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딱 한자 하면 약간 예절, 인성, 왜 뭐 사자소와 명심모가 뭐 예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런 책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인성, 네. 예절, 배려 이런 부분들이 다 녹여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한자와 표기 뭐 이런 뭐 물론 뭐 2019년부터 한자 뭐 병기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 직업군이 각광을 받는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잊고 사는 인성, 예절, 배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장년 여성이 너무 잘 들어맞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직업 키워드로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 뭐뭐다. 뭐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동 한자 지도사는 천지인이다. 천지인이다. 네. 어쨌든 한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하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사람. 그쵸. 그 가운데서 오. 사람을 왜요? 알고 보니 너무 멋있어서요. 그래서요? 네. 이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2017년 마지막에 오늘 많은 걸 알아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네. 제가 또 이러한 또 칭찬을 받게 되네요. 일단은 그 하늘의 형상, 그 다음에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형성화시킨 게 뭘 한자, 이 상문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서예라고 한자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체들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이 무형 형자들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요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떻게 원이 생겨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고 지금 우리 한글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고 네. 또 영어랑은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적인 지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아동 한자 지도사는 천지인이다라고 천지인이다.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아동 한자 지도사는 뭐뭐다. 이수연 소장님의 직업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아동 한자 지도사는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나오셨던 직업인이 직접 하셨던 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지혜를 한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가치관과 예절과 기본적인 거를 네. 좀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시켜줄 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업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러한 방과 수업에 대한 영향을 네. 이제 받게 되겠죠.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네.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주니어 여성분들이 한자를 또 예전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에 대해서 형상을 알고 그 관계를 조합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지만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안다라는 것은 네. 맞아. 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한자 이제 언어 시험이라든지 또 이 단기 교육을 위해서 이 암기식으로 교육이 이제 들어가는 네.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은 보다는 그냥 사람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강요시키는 이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고 그런 일이 밟지 않도록 이제 꾸준하게 네. 노력을 해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수연 소장님은요? 네. 사실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교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이제 수업은 사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는데 그 외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아이들 좀 다루는 것들, 여러 문서 작성법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나 돈 좀 번다 사실 그러기에는 네. 조금 만족도 부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곧 인내를 하다 보면 경력에 맞게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직업군은 일단은 좀 기다리시고 조금 경력을 더 쌓으시면 그만한 보상이 좀 따라오니 일단은 좀 버텨주십사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싶습니다. 갑자기 네. 이제 저번에 한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이 아동 한자 지도사 같은 경우 또 캘리그래피로 네, 네. 연계해가지고도 그렇죠.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융합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네, 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시너지 네. 효과를 낼 수도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동 한자 지도사 주의해야 할 점까지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은요, 바로 한국어 교원입니다. 조재한 박사님께서 2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조재한 박사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K-팝 그다음에 뭐 한국 문화, 뭐 한류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안고 이런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지금 한류의 문화가 엄청 빨리 네, 네, 들어오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리키는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법이라든지 그다음 규칙이 맞게끔 한국어에 맞는 이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네. 수 있는 그 정말 비중,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1순위로 한번 네.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어 교원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한국어 교원은 뭐뭐다, 뭐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한글 외교관이다. 한글 외교관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에 뭔가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적으로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통합이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처음 그 나라에 왔을 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글, 그거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저는 한글 외교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의 직업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오늘 좀 잘 오늘 맞나요? 정말 잘 맞는데. 네, 네. 저는 한류 열풍 촉매자다. 촉매자? 네. 사실 요즘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맞아요. 영화나 음악이 정말 한류 열풍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네. 많고. 근데 단순하게 뭐 앞에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나라 언어만 전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다 전달할 그럼요. 수 있는 네. 네. 그러면서 한류 열풍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류 열풍, 저는 이게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류 열풍 총매차. 네. 잘하시네요. 아유, 띄엄띄엄. 네, 그렇게 저는 꼽아봤습니다. 네. 이 한국어 교원 직업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현장 이제 직업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저도 기억나는 건데, 일단은 그 한국어를 가리키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그분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네. 것도 우리가 그냥 영어 배우듯이 똑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문화와 그 성향, 그 이해도를 같이 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하게 가르침보다는 그 나라의 이제 문화와 네. 그거를 소통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네. 안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께서는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점 주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좀 덧붙여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명 한 명이 뭐 외교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맞아요. 사람에게 네. 우리나라 언어,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알려주신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어떤 알림이 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그럼요. 현장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요를 보면 좀 개발도상국 이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요. 좀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외에 나가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직종에 좀 이렇게 잘 들어가셔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은요, 바로 공일심리 지도사입니다. 이수연 소장님께서 두 번째로 선정하신 직업이기도 한데요.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공의 재료를 가지고 특히 이제 뭔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도 그렇고 뭐 늦은 출산이다 보니 이제 좀 뭔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의 재료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스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접목이 되면 네. 정말 이 한 아이의 인생까지도 저는 바꿀 수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굉장히 즐겁게 특히 이제 보람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직업군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예. 공예심리 지도사는 뭐뭐다. 직업 키워드로 이번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직업 키워드 선정해 주셨나요? 네, 저는 공예 심리 지도사는 힘들 때 함께 해준 친구다. 친구다. 네. 일단 이 친구는 친구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환경, 발달, 인지 사람마다 한 가지의 문제점 또는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 또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뭐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네. 아까 말했던 재료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뭐 장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장애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줘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함을 했던 그때를 보낸 친구다라고 해서 저는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저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이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뭐 직업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대상자가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뭐 아동이든 네. 좀 성인이든 그렇게 하시다 보니 자칫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스킬 면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좀 더 장애에 대한 이해, 또 장애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따뜻한 마음과 이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먼저 급선무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께서도 방금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네,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직업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점들이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예를 가지고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상담과 심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이것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인지를 시키고 네. 행동 발달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치유가 될 수 있는 네. 이 부분들을 함께 느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지도사라고 할 때 보게 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공예 매개체를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 기법과 심리적인 이러한 이론적인 그다음에 네. 임상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게 되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그냥 함께 놀이기구를 만들어 본 이거로 그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인증된 교육부에서 인증한 이런 기관에서 임상 수련과 이런 경험들을 좀 쌓으면서 꾸준하게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박사님 의견하고 약간 좀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이 직업군은 내가 했던 내 작품을 자랑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은 뭐 나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선보이기 위한 네. 매개체로 활용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 실력보다도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이 공예를 그렇죠. 매개체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기법이랑 임상 기법 이런 것들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재료를 쓰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럼요. 교수법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이한테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배웠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네. 여기에 머물리지 마시고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좀 노력하고 계속 네. 자기 개발하시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 부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말씀, 자기 개발을 더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직업 공예심리 지도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마지막 5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마지막 5번째 직업은요. 바로 복지원예사입니다. 이수연 소장님께서 3번째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수연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많아요. 진짜, 네, 그렇죠. 거의 또 건물 안에만 갇혀 있고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신데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보고 있으면 식물이 없다면 녹색만 색깔만 보고 있어도 심신적인 우리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컬러 테라피 뭐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근데 우리 식물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신의 이 안정을 얻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자연 회귀 특히 이제 이 식물을 보고 뭔가를 치유하고 싶은 이런 니즈는 맞아요. 굉장히 더 강해질 거라고 네. 보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인성도 그렇고 창의력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좀 눈여겨보고 그 평소에 내가 이런 관리를 잘했다, 식물을 잘 살리고 있다 내가 그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추천 직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은 집에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네, 아시죠? 바로 아유, 그거죠. 알죠. 네. 네. 여기서 넘어가는 걸로. 네. 아니 사실 소장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소장님 저도 뭐 이렇게 소장님처럼 집에서 네. 막 이렇게 잘 키우고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뭐 꽃이나 식물 같은 거 가끔 화분 같은 거 선물 네. 받아서 집에 놓으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서 이 복지 원예사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직업 키워드로 이 복지 원예사를 살펴본다면요. 복지 원예사는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복지원예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직업이다. 그래서 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네. 직업이다.
라는 거와 동일한 맥락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 원예라는 것 자체도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식물을 통해서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가져가고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와 심신을 이제 치유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화에 의해서 산에 아까 유아숲도 있고 뭐 네, 여러 네. 가지 산림치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도 조그만 공간에서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네, 점에서 네. 그리고 앞으로의 10차 산업 벌써 제가 10차까지 네, 이야기 20차 산업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계가 대체할 네. 수 없는 직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직업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피로 해결사다. 네. 사실 이 식물, 이 친구들만 보고 있어도 좋다. 네. 이런 힐링이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서 또 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잘 자라렴. 나는 못 먹지만 너라도 잘 먹으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평소에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맞아요. 이런 식물을 매개체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눈 필요, 스마트폰 많이 봐서 눈 맞아요. 필요, 또 이 심신의 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은 부분이 정말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매일매일 해피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피로 해결사, 나의 피로, 너의 피로 모두 내가 해결해 네. 주겠다. 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 중장년 여성들이 선택할 때 더 좋은 직업이 바로 이 복지원예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 복지원예사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 도심에서 하기보다는 약간 도심과 좀 떨어진 외곽 네.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장년층에서 이제 하게 되면 전원 주택이라든지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네. 하면서 많이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가서 본인 혼자서 이거 계속 식물 키우고 있는 이러한 네, 구조가 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관련한 이러한 층에 대한 네트워크 관계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중시 여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성도 운영도 굉장히 좀 노하우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막연하게 가서 내가 복지원예사니까 잘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이 직업에 이제 도전해봐야지 하신 분들은 다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겠죠? 네. 일단은 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식물마다 또 환경적 특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특성 이제 파악하는 것처럼 또 내가 수강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네. 이 뭐 연령대라든가 또 성별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식물의 환경을 공부하듯이 우리 네. 학생들에 대한 지도하는 방법도 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직업군이 단순하게 식물을 좋아한다, 나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 좋아 해보자 이런 부분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또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직업들 다뤘잖아요. 정말 여러 직업들 다뤘는데 오늘은 또 얘기를 하지 못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뤘던 직업 중에 생각나는 직업 어떤 직업 있으신가요? 제가 좀 생각났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또 관심 있게 했던 거 체스 지도사.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서양에 대한 네. 인식, 그다음에 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련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긴 한데요. 일단 뭐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글로벌화 어떤 전 세계가 움직였을 때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는 안 되더라도 그 문화를 하나씩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장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스 지도사였습니다. 이 소장님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저는 주택관리사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관리소장 하면 우리 이제 보통 선입견에는 그냥 남자, 나이 드신 중장년 남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성 소장님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 남자 일이다 어떻게 보면 남성 영역에 있는 이 직업군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도전을 하시고 네. 단순하게 관리만 공동주택을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뭐 소방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네. 아셔야 돼야 그 자리에 오르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법으로도 그렇고 이 이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이 직업군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의 큰 장점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잖아요. 네. 여러 많은 사람들과 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 능력들이 여성이 큰 장점으로 발휘돼서 앞으로도 굉장히 잘만 하면 전문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중장년 추천 직업을 살펴봤는데 이 직업들 가운데서 창업과 연결하기 좋은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예. 일단 저는 창업하고 만약에 인간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이제 추수습 때 했던 이 전통 음식 전문가. 저는 이 부분이 창업하고도 좀 직결적으로 네. 가져갈 수 있는 직업군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음식점. 이렇게 네.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한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소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밑반찬.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화시켜서 이런 전통 음식에 관련해서 특성화 음식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퓨전 형태와 다시 결합한 이 구조로도 가기 때문에 꼭 한식만 생각할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창업으로 연결하기에 전통 음식 전문가도 저는 한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창업과 연결하기 좋은 직업. 이수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아동 한자 지도사 일단은 저는 꼽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한자, 뭐 어원 이런 거 획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넓은 의미로는 그 사람의 인성을 좀 그렇죠. 알려주고 예절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좀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따로 한자 이렇게 네. 알려주는 것도 하시면서 한쪽에는 예절관 같은 걸 같이 만드셔가지고 네. 뭐 다도라든가 뭐 인사하는 방법을 네. 실제로 그런 체험관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의외로 요즘 인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 체험도 하고 직접 또 교육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 했다에서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장년 여성에게 이 직업은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꼭 추천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산후관리사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해 볼 수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장년 역할로서의 이제 자녀의 육아 이 부분들을 잊은 것 같지만 솔직히 그거는 몸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육아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네. 느꼈던 몸소 경험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화시키고 다시 재인지시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이 산후관리사 부분, 그래서 출산 후에 본인이 느꼈던 힘들었던 점, 좀 더 개선됐으면 좋았던 네. 점,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도 같이 가져간다면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이 출산 후 이제 산모들한테도 더 좋은 네.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이수연 소장님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노인 성 관리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고령화가 됐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제 성의 문제, 과연 노인들도 뭐 성의 본능을 느끼냐, 이게 굉장히 한때 이제 논란이 네. 됐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 성에 대한 이거 어떤 본능이잖아요. 이거에 네. 대한 의식은 있는데 올바르게 성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또 네. 올바르게 이거를 이제 잘 이제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안 좋은 또 사회적 현상까지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아직은 이게 이제 직업군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더 고령화 우리 노인들의 어떤 아름다운 성의 문화
좀 알리고 이거를 좀 매개체로 그럼 삶의 질이 사실 높아진 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운 부분이고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고령화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전달해 드렸는데요. 두 분은 한 해 동안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1년 동안 했던 거를 짧게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 같은데요. 총 이제 53개의 여러 가지 여성들의 전문 직업들을 이렇게 직업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뷰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 이제 직업을 하다 보면서 제가 정말 새롭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의 생성에 3원칙이 있었어요. 소멸과 그다음에 생성과 그다음에 융합이었습니다. 근데 여성 직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됐다는 점, 즉 바로 세분화가 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 세분화된 점이 지금 우리가 추천하고 새로운 여성 직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바로 이 전문성까지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여성 직업에 대한 열악함, 새삼 또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제가 나서서 발품 팔아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게 이번 2017년도 함께한 소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연 소장님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줄 몰랐고요. 1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이에요. 계속 제 얼굴 보는 거 좋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좀 도움이 됐을지 이 방송을 보고 진짜 나 저 직업 더 알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정말 그런 게 있었는지 있으셨다면 좀 후기 남겨주시고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한 만큼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 한 해 수고하신 만큼 내년에도 더 화이팅 하시고 더 기쁜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우리 김민지. 안방마님.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얼굴 컴백하셨고 아직 이제 1년은 안 되셨지만 그래도 2017년도 했던 이 함께 했던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뭐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셨네. 전혀 안 촉촉해요.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일단 두 분과 함께해서 더더욱 좋았고요. 사실 저는 여러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았지만 이 직접 직업인 분들이 나와서 좀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나도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래서 정말 도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좀 저도 나도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항상 조재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저도 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조금 더 고민하고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2017년 결산 오늘 직업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그녀가 돌아왔다는요. 2017년 결산 인물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